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일 아침 우리 머리 위로 떠오르는 태양. 이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완전 공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무한하고 공짜인 햇빛을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로 바꿀 때도 과연 공짜라는 말이 통할까요? 글쎄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또 무조건 친환경적이라고만 생각했던 태양광 에너지,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놀랍고 조금은 무서운 지정학적 역설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본 영상은 동아일보 정석희의 기후에너지 인사이트 칼럼 10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원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다룰 이 복잡해 보이는 주제를 아주 쉽고 재밌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숫자 하나부터 보고 가시죠. 90%. 네, 무려 90%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데이터를 보면요. 2010년 이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 만드는 단가가 90%나 폭락을 했어요. 불과 10여 년 만에 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났다니까요? 대박이죠? 이제 태양광은 지구상 웬만한 곳에서는 석탄이나 가스보다 훨씬 쌉니다. 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화석연료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희망찬 이야기에는 정말 엄청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은 사하라 사막에 떨어지든 우리 집 옥상에 떨어지든 우리한테 따로 청구서를 보내지 않아요. 그쵸? 무한하고 완벽한 공짜 연료입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 거대하고 복잡한 공장이나 설비들, 그게 공짜일까요? 절대 아니죠. 연료 자체는 공짜일 줄 몰라도 그 에너지를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진짜 냉혹한 현실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통계를 보면 이거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태양광 제조의 거의 모든 주요 단계에서 80% 이상의 비중을 단 하나의 국가, 바로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게다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죠. 반도체로 치면 실리콘 원판 같은 건데 이 웨이퍼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무려 95%입니다. 95%요. 모래에서 시작해서 폴리실리콘을 거쳐서 최종 완제품이 되기까지 사실상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 전체가 그냥 한 나라의 거대한 산업단지 안에서 다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자, 이 상황을 거대한 에너지 그물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태양빛은 전 세계 어디에나 골고루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빛을 낚아채는 그물은 철저하게 단 한 곳에서만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한 국가 정부의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막대한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죠. 물론 그 덕분에 값싼 패널이 쏟아져 나와서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은 단일 국가를 중심으로 아주 무섭도록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진 이 아슬아슬한 구조의 민낯이 드디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2026년 봄이었죠. 4월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가 태양광 수출 제품에 해주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전격 폐지해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어느 나라 정부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세금 정책 변경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단 한 줄짜리 세금 조치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친 파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죠. 이 복잡해 보이는 경제적 충격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댐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대륙 전체 물 공급의 80%를 혼자 책임지는 엄청나게 거대한 댐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댐 주인이 우리 행정 절차 좀 바꿀게 하면서 수문 여는 방식을 살짝 바꾼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대륙 전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당장 그날부터 극심한 가뭄 위기에 덜덜 떨어야 하는 거예요. 특정 국가의 아주 평범한 세제 개편 하나가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에 목줄을 어떻게 쥐고 흔들 수 있는지 진짜 이거보다 더 소름 돋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4월에 있었던 그 엄청난 가격 상승이 100% 세금 문제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과잉 생산에 대한 시장 조정도 있었고 또 정책 바뀌기 전에 미리 사두자 하는 선구매 러시도 몰렸고요. 거기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다른 나라들 무역 규제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겹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본질은 이겁니다. 의도가 뭐였든 간에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비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통제권을 완전히 뺏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요, 그냥 흔한 산업 뉴스 한 토막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판도가 뒤집히는 거대한 지정학적 대전원이에요. 옛날 석유 시대에는 에너지 안보라는 게 야, 기름이 어디에 묻혀 있냐 이거 찾는 게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시대의 에너지 안보는 그 태양광 패널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 이걸 묻는 게임으로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화석연료 시대에는 타고난 질이나 지질학이 에너지를 지배했다면 이제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에는 누가 압도적인 제조 능력을 가졌느냐, 누가 공급망을 꽉 잡고 있느냐가 그 막강한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던 이 청정에너지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위태위태한 겹겹의 탑 위에 새겨져 있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맨 밑바닥에는 공짜 햇빛이 있죠. 그 위에는 패널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공급망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의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각국의 피 튀기는 산업정책과 치열한 외교전이 얹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청정하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가져오는 과정까지 무조건 안정적일 거라는 그 순진한 착각, 이제는 진짜 버려야 합니다. 이 탑에서 단 한 층이라도 특정 국가에 너무 기대고 있으면 전체 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전세가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심정으로 외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회복력, 다른 말로 에너지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여러분, 기후위기 극복이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단순히 우리 이제 석탄 안 써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국가의 공급망에 목매는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내일 당장 어떤 외교적 충격이나 경제적 쓰나미가 닥쳐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청정에너지라는 무기를 찍어내는 그 공장들을 전 세계 여러 곳으로 골고루 나누고 민주화하는 것. 어쩌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전환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요, 원문 컬럼이 던진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로 대신할까 합니다. 태양 다음은 무엇인가? 내일도 모레도 태양은 떠오를 거고 햇빛은 우리 머리 위로 완벽하게 공짜로 쏟아지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무한한 공짜 빛을 낚아챌 그물을 과연 누가 짤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만들 것인가? 이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정치와 외교가 아주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싸워서 답을 찾아야만 하는 거대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태양광의 역설이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 도발적이고 깊은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